지금부터는 우리가 오수열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행하고의 관계 속에서 상합, 상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경이 있어요. 음경에서 목, 정형수경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럴 때 음경에서는 목,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표리경락의 양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짝이 되는 거 다 아시죠? 정형수경합. 그러면 음경의 목이 뭔가요? 간이 되겠죠. 간. 얘는 간이 됩니다. 자, 음경의 화는 심이 되는 것이고 얘는 비장이 되는 것이고 얘는 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양경에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얘가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방광이 되는 것이고 얘는 담이 되는 것이죠. 얘는 그 다음에 소장이 되는 것이고 얘는 위장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상합관계로 표리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상합에 대해서 이 10간의 상합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하늘의 기운은요 충이 생기지 합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합이 생겼을 때 굉장히 기운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합이 생겼을 때 서로 기운이 합쳐지는 별난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오행학설 중에서 목이랑 금이랑 합쳐지는 거죠. 근데 이 목이 어떤 목이냐? 을목이거든. 금이 어떤 목이냐? 경금이거든. 목 중에서 음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에서 을이고 양의 금은 경이에서 을하고 경하고 합이 됐다. 근데 뭐 이런 것도 헷갈리면 짝이 뭐냐? 간하고 대장하고 짝이다. 그래서 모든 간병 환자는 뭐부터 고쳐야 되죠? 대장부터 고칩니다. 대장. 그래서 뭐 우리가 해독부터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심하고 방광하고, 그죠? 비장하고 담하고, 그 다음에 폐하고 소장하고 관계를 엮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하고 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요렇게 합쳐진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갑, 기, 합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을, 경, 합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병, 신, 합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 임, 한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 개, 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짝이 되는 것을 오행에다 배속을 시켜줬고요. 이 오행에 배속된 것이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오행을 치료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태음 폐라는 거를 예를 들면 폐라는 것은 지금 장부죠. 이거는 여기서 흐르는 경의 기운이죠. 육기죠. 육경의 흐름이죠. 그러면 여기서 폐가 뭐냐면 신금이에요. 신금을 치료를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소장이 좋아집니다. 소장이. 자,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그 소장의 병은 뭐냐면
우리 여자의 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 먹고 자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 자궁의 모든 약들은 동시에 폐와 이 어깨 쪽의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지복용환도 그렇고 대왕목단피탕도 그렇고 이런 걸 자세히 보면요, 견배통 치료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부하고 장부를 치료할 때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학파가 어디 있느냐? 사암침이에요. 사암침에서는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요. 육기를 중심으로 경의 기운을, 경락의 기운을 보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시침입니다. 동시침. 동시침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시침의 그 상통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그 육경변증을 배우셨죠? 육경변증을 배웠을 때 병사가 외부에서 들어올 때 양쪽의 양의 경락을 따라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의 기운을 따라서 들어와서 소양의 기운을 더 지나서 양명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육경에서 양경의 병의 전화 순서예요. 그러면 음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음경에서는 태음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궐음으로 병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경에서 음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촉이 예하고 짝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중간의 단계가 요렇게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안쪽에 아예 들어간 것을 이렇게 짝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침구 이론에서 개합추가 되는 거예요. 개합추라는 것은 뭐예요? 개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바깥으로 빼주고 해야 되는 치료에는 이 계혈들을 건드려주고요. 뭔가 기운을 안으로 수렴해주고 모아줘야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표를 하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중간에서 문지돌이 역할을 해줄 때는 이것을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운을 모아줘야 될 때 양명기어 걸음을 잡아주고요. 기운을 뭔가 풍이 왔다. 이럴 때는 태음이나 태양의 혈을 갖다 열어가지고 바깥으로 기운을 빼주는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개합추 이론이. 그런데 여기에서 태양하고 태음하고 짝이고 소양하고 소음하고 짝이고 양명하고 거름하고 짝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통인 거예요. 상통. 근데 어떻게 상통이냐? 수족이 역대응이 되면서 상통인 거지. 그러면 수족이 역대응하면서 이제 상통이 되냐면 볼까요? 여기서 수태양은 여기 뭐하고 상통이 될까요? 족태음하고 상통이죠. 수태양은 족태음하고 상통이 되는 거야. 그게 소장하고 비장하고 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동시침에서 어깨가 아플 때에 음능천하 1.5천 2촌처에 신관이라는 혈이 있어요. 그 비경의 혈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뭐를 고쳐요? 어깨 아픈 걸 고치거든요. 잘 고쳐져요. 왜? 왜 거기 비경에서 혈을 찾느냐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족태음과 수태양이 흐르는 기운의 짝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병들은 뭐예요? 장부의 문제가 아니야. 이 폐의 문제나 소장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흐르는 경락의 문제다. 흐르는 경락의 문제니까 이쪽의 경락의 문제는 이 비경의 경락을 잡아줬더니 치료가 된다는 것이 바로 상통 이론을 응용한 침법인 거죠.
그러면 이 상통을 육기를 잘하면 장부도 좋아져요. 물론 장부를 잘 좋게 해주면 육기도 좋아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육기를 잡아주면 육기끼리 더 빨리 좋아지고 장부를 잡았을 땐 장부끼리 더 빨리 좋아진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족태양은 뭐하고 짝이 될까요? 족태양은 뭐하고 짝이 돼요? 태음이죠. 네. 태음하고 족태양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외우셨죠? 선생님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아시면 돼요. 육경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소양은 여기 뭐하고 짝이 되죠? 족소음이니까 삼초하고 신경하고 상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소음하고 짝이 되고, 여기 족소양은 뭐하고 짝이 되죠? 수소음 심경하고 짝이 돼서 담경하고 심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담이 약하신 분들이 이제 심장의 문제가 잘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와 볼게요. 여기서 수양명은 뭐하고 짝이 되죠? 족거름. 수양명 대장이 족거름하고 그 간경하고 짝이 돼요. 자, 그러면 수양명 대장은 아까 상합에서도 짝이 되고 상통에서도 짝이 되니까 이 간하고 대장은 두 군데서 다 짝이 되니까 얼마나 스트롱한 관계겠어요. 그러니까 직방으로 좋아지는 거예요.